벼랑 끝에선 민생을 구하고 야당이 국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함구령을 내리고 윤석열 맹공 모드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이 아주 없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예, 강훈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민주당 안녕하세요. 대변인 사적으로 보다가 네. 이렇게 방송에서 보니까 네. 오늘 공수가 바뀌었어요. 아니 제가 밖에서 보니까 네. 방송 정말 재밌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방송 재밌어요? 약간 편파 방송 느낌 확 들고 하태경 의원이 진행하는 편파 방송 약간 이 느낌 들어가지고 와 오늘 정말 이렇게 물론 이제 진행자 입장이시긴 한데 확실히 편파가 아니 나가볼까요? 그것도 그럼? 그렇고 사투리도 쓰는 게 왜 충청도 앵커는 아니, 안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고민인데. 여기에? 경상도 사투리만 쓰시게 아니 하고. 그 저기 애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제가 사투리 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듣는 그래요. 사람은 알겠습니다. 자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사실 뭐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근데 어쨌든 뭐 상임위원장은 끝났고 국회 부의장 남았잖아요. 네. 그거 뭐 어쩌려고 그래요? 국회 부의장 뽑으셨어요? 그거 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니 자체도.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럼 힘들어 없으세요 죽겠어요. 거기는 부의장 하실 분이? 아니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제 부의장 그 하시라고 하는데 네. 본인이 동료 의원들이 다 상임위원장 못 하는데 나면 어떻게? 또 네.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안 뽑으실 거냐고요? 안 뽑으면 그럼 몫이니까 민주당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안 예. 뽑으면 민주당이 2명 뽑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뽑으신다고 또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권리시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주신 권리인 거고. 아니,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싶지만 네.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에이, 자꾸 혼자 그렇게 배신자 될 수 없잖아. 혼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판단하셔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내놓으셔야죠. 강원식 의원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도 아니, 민주당이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정치지. 네네 일단 응. 11대 7로 원래 이제 국민들이 나눠준 의석수는 11대 7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안 한다. 우린 끝까지 17대 0, 18대 0 해라. 뺏어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뺏었습니까? 우리가 혼나간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나 오히려 혼나본 적 없는데 나도 상임위원장 물망에 오르다가 지금 물 그 먹어가지고 원래 의원님은 안에서도 합리적 말씀하시면서 들어가자 이런 말씀도 제가 얼핏 아니, 보도에서 그러니까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좀 합리적으로 하면은 잘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나. 그런 합리적인 아. 목소리가 반영이 좀 잘 돼서 써야 된다. 아니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비슷하잖아. 우리보다 더 심한 것 같더만. 아니 그러니까 뭐 진행을 하시는 건지 공격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하래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컨셉이에요. 그 저희가 느낀 거는 이런 문제 의식이 아니 근데 있었어요. 거기는 온건파는 없어요. 예, 지금 너무 세게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번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 미통당 자체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느낀 느낌은 이렇습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선 전략으로 국회판 엎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협상 과정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쨌든 당의 수석 대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사항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8일 날 그 전날 일요일 날 거의 사실상 가합의한 내용. 합의가 됐는데. 그리고 그 내용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받는 지점들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다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삼선 의원들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같이 만났어요. 네, 삼선 의원들이 위원장 물망에 그렇죠, 오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온건파 맞아. 네, 네, 맞는데 다수가 강경파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김종인과 주호영이 싸웠다. 아니죠. 주호영 합의했는데 저는 싸웠다고 보지 않고 소위 말하는 협상권과 결정권이 달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협상력을 높여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하고 청문회를 받은 거예요. 어쨌든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그냥 들어가긴 민망하니 이만저만하지 않느냐. 뭐 그래서 뭐 법사위원장 상반기는 누가 하고 하반기는 누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많이 좁혀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땐. 자 이제 그런 명분도 드렸으니 들어와 하반기 주십시오. 법사위원장은 주시면 근데 되잖아요.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아니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나중에 또 뺏어가면 되잖아. 아니 그렇게 정치를 자꾸 불신에 터뜨리려고 아니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거는 그쪽이죠. 5번이나 여기서 약속을 하면 약간 어겼어요. 또 공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멈추고. 5번이나 오케이. 이 판에서도 5번이나 저희가 국회를 기다려주고 한 달 동안 협상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 사이에 열흘은 또 산사에 가 계시고 이야기가 매번 바뀐 게 미통당입니다. 이 국민들이 다 알죠. 뭐 우리가 바뀌었다고 합시다. 넘어가고 그 추미애 장관 뭐 조홍천 의원도 소신 발언이 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조홍천 발언도 나오고 또 김두관 의원이 저랑 막 한바탕 했는데 이원우 의원이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시고 했는데
근데 추 장관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여정처럼 후계자 되고 싶은 거 아니냐. 김여정하고 흡사한 그런 톤에 잘라 먹었다. 이 잘라 먹었다는 북한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아무튼 추 장관이 대선 후보로 뜨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반응이 격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거칠게 오늘 이 진행을 네, 하셔갖고 콕 집었죠. 아니요, 추 장관 거칠게 하셔갖고 저희가 찝힌 게 아니라 거칠게 하셔갖고 그 추 장관 법무부 장관의 뭐 발언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본질은 장관의 언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까도 이 먼저의 정치권 그러니까 검찰 뉴스 이야기하면서 아까 그 우리 진행자께서도 그 하태경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회창 맞아요. 대통령처럼 예, 이렇게 그렇죠. 키워주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말. 결국 대통령은 안 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안 됐죠. 건 후보는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는 될지 모르지만 후보는 대통령은 안 됐죠. 됐다는 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오히려 야당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은 있어요. 이 야당에서. 사건을 자체를 야당의 후보들이 누가 본질은- 키우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쟁자인데. 아니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 뭐 그렇게 후보가 김정일 위원장은 본인이 대통령 되고 싶다고 분석하더니만 또 그 김정일 위원장이 본인 대통령 되고 싶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키우고 싶을까요? 아니, 이거 국민들이 그렇게 두 분 다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 자체에 워낙에 인물난이 있으니까 지금 뭐 윤석열 총장도 좀 키워보자는 흐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본인이 크는 거지 누가 키워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욱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야당의 일각에서는 야 우리가 저 검찰총장이라 좀 키워보자라고 자꾸 이 문제들을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검검 안에서의 논란과 쟁점들도 있고 그것 자체가 밖에서 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역시 검찰 개혁은 해야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라도 이런 문제인데 추미애 장관은 그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검찰을 자체적으로 그걸 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인데 검찰이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치받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본질은 검찰 개혁.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언행을 본질로 만들면서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개혁의 내용이 윤석열 결국 자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오히려 더 뭘 개혁하고 그러니까 싶은 그것도 키우시는 거라는 아니, 거예요. 개혁의 무슨 내용이- 말이냐면 개혁의 서른 내용을 최고가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거는 뭐 이미 방안들은 충분히 만들어서 설명되어 근데 윤석열 있고. 총장이 개혁안 다 냈잖아요. 후보는 괜찮더만요. 그냥 받고 끝나면 되지. 계속. 그런데 예를 들면 보십시오. 지금 채널A 기자와 그 어쨌든 윤석열 자. 총장의 측근의 문제에 대해서 요것을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근데 이제 그거 떠나서 동의는 안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밖에서 그걸 국민들이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 같아요. 전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는데 이 정권에 대해서는 손반방이다. 이건 본인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면 저 정권이든 이 정권이 똑같은 권력이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윤석열 때리게 하면 결국은 윤석열 키워주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석열 선대본부장 같지 않으세요? 윤석열 총장을 키운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미 보도도 났는데요. 뭐 우리 일부 최고위원이 뭐 거취를 고민해라 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거치고 그 이야기 왜 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갈 사람도 아니고. 아니 맞아 마무리를 듣고 예. 이해찬 대표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취를 말하지 말아라. 그 보장해야 이해찬 된다고. 대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요. 이미 보도도 근데 났어요. 요즘 이해찬 그러니까 대표 그 이야기는 오히려 레임덕 같던데 함구령 해도 자꾸 다 이야기하더만요. 아닙니다. 그렇지 지난번에 않고 인국공도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뭐 다 이야기하더만요. 아니, 그렇지 않고 그거는 오히려 보고 싶은 걸 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당에서 윤석열 총장 키워야 되니까 자꾸 사퇴 이야기한 것만 부각시키고 있고 그 사퇴를 흔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 당내에서는 우리 당이 그 윤총장-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 고맙네요. 키울 윤석열 총장 키울 아니 그러니까 뭐 정도로 능력이 저희는 있다. 뭐 그 문제보다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보다 본질은 어쨌든 검찰 개혁을 우리가 얼마나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 사랑받는 검찰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인 그럼 지금 측근과 포인트는 관련된 검언 유착을 그렇죠 그것도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깨끗하게 그냥 본인 원래대로 하고 있는 수사팀들은
끼어들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윤석열 총장 자문단이라고 해서 본인이 수사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니 본인의 측근 문제는 그렇게 하니 국민들로서 납득되기 근데 어렵다.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수사팀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문제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있는 거라고 근데 봐요. 검찰을 사실 군대라고 묘사를 했는데 군대는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따라야 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안 그러면은 네. 군 질서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검찰이 아래 위가 없어지면 음. 앞으로 누가 또 정권을 잡든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방부 장관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국방부 장관이 군대는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도 비교도 되는 게 음. 국방부 장관과 육참총장은 개선이 별개죠.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직접 작전 지시를 하는 건 육참총장이지 장관이 맞죠.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통제는 우리가 문민이 통제하자고 했던 취지는 국방부 네. 장관을 두어서 문민이 통제하다. 그러니까 즉 인사를 하면 되잖아요. 윤석열 총장 자르면 되는데 왜 안 자르냐고. 아니, 자르면 인사가- 끝나잖아요.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아니 근데 뭐 잘못하고 있으니까 자를 이유는 충분히 있잖아요. 아니죠. 임기는 보장되는 것이 그러니까 맞다고 인사권을 준 거지 업무 지시권을 세세하게 준 건 아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에서 무슨 뭐 훈련하는데 구체적인 지시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문제가 된다니까요. 육군 참모총장의 측근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병 대장이 이걸 조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육군 총장이 그거에 팀을 꾸리는데 내가 관여해서 팀을 짜겠다고 이야기해서 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본인 문제에 대해서 왜 본인이 자기가 수사팀을 짜는 거에 대해서 이미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측근 표현도 측근도 아니다?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측근은 아니다? 아니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대표 측근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수 있지만 누구는 검찰총장의 측근이고 누구는 측근 아니고 어쨌든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또 대북 정책 이야기 나오는데요. 네. 내가 우려되는 거는 네. 뭐 종전 선언 추진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 근데 이게 대북 정책도 일종의 외교인데 파트너가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북한도 종전 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인이 있으면 우리도 화답하는 차원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만 하고 북한은 야 니들 왜 하냐 그렇다고 종전 될 것 같냐 또 비웃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민주당은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종전 선언이 할 수 있겠지 180석 네. 되니까. 저는 이제 이 이야기 전에 우리가 국회 정상화 이야기는 꼭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야말로 좀 상임위 열고 뭐 저다 선배 의원이시고 결국 될 그러니까. 겁니다. 내가 정상화 시킬 거고. 근데 지금 한 대 얻어맞았는데 바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좀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우리가 정보위도 열고 정보위 열려면 부의장 뽑으셔야 되고 아니 외통위를 내가 안보위는 열자고 했고 그건 가급적 빨리 열라고 내가 노력을 할게요. 노력을 할 텐데 문제 이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호응을 해요. 종전 선언, 판문점 선언, 비준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무리 이럴 때까지도 아무리 분위기 만들어도 북한이 계속 무시하고 그건 넘어갔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실제로도 저는 네. 그렇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 우리가 하노이 회담에서의 미국의 갑작스러운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선택. 그렇죠. 예, 그건 사실 갑작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예측을 못한 면이 있죠. 볼턴의 자서전에서도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틀어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볼턴이 막았다는 볼턴이 거죠. 틀어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려고 했던 문제들을 그리고 그게 일본 정부에도 커뮤니케이션이 됐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북한의 입장을 제가 굳이 대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쪽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도 당황스러웠고. 북한이. 그렇죠. 그리고 한 단계 그 뒤로 뭔가 근데 새로운 진척이 없었던 문재인 거죠. 정권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지금 힘이 있나요? 설득 능력이 있나요?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워킹그룹 아니 나는 만들고 노력하는 있으면 도와줄 거죠. 마음은 있어요. 네. 같이 미국 가면 미국 가줄 마음도 있고 근데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한국 능력에 대해 총체적으로 북한이 불신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베 말을 더 듣는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 말보다. 저는 어느 나라 말을 듣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틀어진 관계에 대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도 당황스럽고 그 당시에 북한도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한 번에 많이 나아지진 않았죠. 그래서 김여정 그 부부장이 이렇게
드리블을 세게 해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잠깐만 있어봐라.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지금 약간 공백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럴 때라도 우리가 조금 더 평화의 기조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평화는 좋은데 아무튼 민주당의 원맨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강훈식 의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